자,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혼자 하는 일이 좋아요, 함께 하는 일이 좋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혼자 하는 일을 많이 선호들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일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내 할 일만 그냥 잘 하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하는 일을 잘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 같아 보여요? 이게 무슨 큰 바위 같이 보이죠, 그죠?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되게 작아 보여요. 엄청 크죠, 이거? 이 엄청나게 큰 건축물의 주인은 흰개미입니다. 여기 사람의 이제 손끝이 보이는데 손톱보다도 더 작은 이 흰개미의 집이에요. 이 흰개미 하나하나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흰개미들이 군락을 형성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집을 지은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것도 이제 흰개미 집으로 알고 있어요. 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곤충들이 군락을 형성해서 이렇게 큰 집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집은 온도 조절까지도 완벽하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 에어컨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미한테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의 장단점과 함께하는 일의 장단점이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의 장점,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이유겠죠. 타인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혼자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장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혼자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특별한 그런 재능으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평범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혼자 하는 일의 단점입니다. 마음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성공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요,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 주사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간호사예요. 간호사, 또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도 혼자 하는 일이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혼자 하는 일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는 직업이잖아요. 간호사가 되면 큰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긴 어렵지만 평범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은 간호사가 되기 쉽냐는 거죠.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의사는 더 어렵고요. 변호사, 교사 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되게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도 상당히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되기만 한다면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은 이 미싱을 하고 있네요. 수선집이라든지 세탁소, 이렇게 생각해보면 혼자만 열심히 꼼꼼하게 잘하면은 그 동네에서는 입소문이 나서 돈도 좀 벌 수 있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혼자 능력으로 얼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국 본인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최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 최대치까지만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뭐 같아 보이세요? 택배기사 같아 보이죠? 택배기사님. 그리고 뭐 이제 택배기사님이 아니더라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들 본인이 얼만큼 일을 받아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페이가 결정됩니다. 다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그죠? 때로는 간호사 혼자 하는 거 아닌데요? 간호사들끼리 같이 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거지만 간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 일을 이제 충실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일러스트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PPT에 올려봤는데요. 오, 저기 아름답게 날아가는 건 뭐죠? 이렇게 묻네요. 그래서 여기 상사같이 보이는 분이 회사에 바친 자네 청춘이라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그 직장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이제 하나의 부품처럼 이제 일을 하지만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관계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회사 입장에서는 함께 하는 거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거나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식당 아니고는 보통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혼자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이제 쓰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특별한 관계를 잘하기보다는 내가 메뉴를 잘 만들고 내가 요리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맛있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손님이 많고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돈을 못 버는 그런 나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란 것은 결론을 이제 제가 짓자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본인이 엘리트라면 괜찮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다거나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한다면은 괜찮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평범하다면 가난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이전에 과거로 돌아갈수록 똑똑하거나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러면은 괜찮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도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절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를 갖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직업을 못 가지면 대체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사슬을 끊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함께하는 일에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개미 군락, 엄청 큰 건축물을 지었죠. 개미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람이 저기 63빌딩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일이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큰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식당 사장님은 계산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빙도 안 하고 있을 거고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장님은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큰 식당은 알아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주차 요원은 주차장에, 주방에서 계신 분들은 주방에, 서빙하시는 분들은 서빙, 그런 식으로 각자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남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식당의 주인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 능력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아무리 요리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쳐낼 수 있는 손님의 수가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일의 장점은 엘리트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평범한 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평범하신 분들이죠. 평범한 분들이 이렇게 엘리트와 옆에 나란히 서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지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다 똑같을 거예요.
엘리트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라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초유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될 수 있는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점은 뭐냐면 서로 관계를 잘 가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관찰해 보면요, 대부분 남들과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환경이라기보단 경쟁과 이제 내 거 챙기기 위주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익숙해 있다가 애터미에 오게 되면요, 손해를 잘 보는 사람이 사업이 잘 돼요. 손해를 잘 본다는 거는 금전적인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장이 맞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손해라면 손해를 보지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는 손해가 될지 몰라도 훗날을 봤을 때는 결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를 할 때 마음 편하게 긍정적으로 재밌게 이 사업을 이제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손해를 잘 보는 분들이에요. 손해를 볼 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볼 줄 알아요. 그게 이해와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초유기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자신 없을 수가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을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혼자 하는 일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개미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뿜어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죠? 우리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표정으로도 소통하지만 대부분 언어로 소통을 하죠. 근데 개미나 이런 곤충들은 페로몬이라는 걸 뿜어내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여왕벌이나 장군벌이나 일꾼벌이나 이렇게 각자 역할들이 있는데 각자 맡은 역할에 아주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유기체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직장생활 비교를 해봤을 때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큰 대기업 그룹 회장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마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각자의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노력들이 다 합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과 직장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직장도 그렇게 시스템이고 애터미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요. 애터미는 우리가 애터미라는 회사에 귀속되어서 애터미 직원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다른 개인 사업자들끼리 같이 지금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사업자라면 각자 떨어져서 각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각자 같이 뭉쳐져서 초유기체가 된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과 애터미와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개미가 초유기체가 되어서 완벽한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애터미 사업도 초유기체가 되어야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유기체가 되는 거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고자 해야 돼요. 굉장히 알고 싶어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애터미 취미생활로 하세요? 진짜 돈 벌려고 하세요? 설마 취미생활로 애터미를 하려고 하신 분들 없으시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제가 좋은 취미생활 될 수 있는 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애터미는 하지 마시고 그런 취미생활 하시는 게 나아요.
취미생활로 여기거나 그렇게 가볍게 여겨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초유기체를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애터미, 푼돈 벌려고 하세요? 아니면 진짜 큰 돈을 꾸준히 벌려고 하세요? 진짜 큰 돈을 꾸준히 벌려고 하시는 거죠. 잠깐 버는 것도 싫어요. 우리는 꾸준히 벌고 싶은 거예요. 잠깐 크게 벌 일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버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돈을 꾸준히 벌려면 초유기체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초유기체가 무엇인지 관심이 가져지나요? 정말 알고 싶어지나요? 초유기체라는 말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시스템 사업이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초유기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차릴 수는 없지만 애텀이라는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내 것처럼 쓸 수가 있고 각자 사업자들끼리 하나로 초유기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돈을 벌고 싶다면 초유기체. 이 말 하나만큼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초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폰서 파트너 간의 규칙이 시스템이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규칙을 만드시고요. 그 규칙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준 시스템은 당연히 뼈대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뼈대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몸에 뼈만 있나요?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섬세한 그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시스템은 센터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센터마다 고유의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그 규칙을 잘못 만들면 운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규칙을 잘 만들면 아주 좋은 센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대구 청춘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후원 시스템까지 전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맞도록 변형을 시켜도 괜찮아요. 가장 큰 틀이 회사가 만든 시스템에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 분명히 하기.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관계. 어떤 관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뢰라는 것. 신뢰는 참 중요한 거란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근데 신뢰는 서로 주는 것이고 또 서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더 자세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스폰서 파트너 간에 서로 잘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직급은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찍새, 딱새로만 구분하라. 직급은 애터미 안에서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직급으로서 하는 이 역할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팀장이 되면 어떤 걸 하고 국장이 되면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분을 지어본다면 찍새, 딱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설명 이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스폰서 파트너 간의 규칙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어떤 규칙을 정하냐에 따라서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초교육 안내, VOD 안내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교육 안내 미팅, 미팅을 8차 동안 진행하죠. 그죠? 그걸 스폰서와 후원을 받으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스마트 미팅.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미팅인데요. 스마트, 원격으로 하는 미팅. 지금 우리가 지금 줌 미팅을 하고 있죠. 지금 센터에는 저 말고는 없어요. 이 강의장에는 저 혼자 있거든요. 저 혼자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줌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스마트 미팅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업무 일지, 하루 목표 업로드하는 방법 있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일 1 VOD, 하루에 한 개씩 꼭 VOD를 보고 노트한 것을 업로드하는 거. 업로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들은 적어도 그 봤던 거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정말 와닿았던 부분 한 문장 정도는 스폰서에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잘 안되면 훈련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되고요. 이거를 건너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를 추석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규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또 이제 살을 더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고객을 만나요. 그러면 고객은 대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요. 나를 영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되었는데도 여러분들을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을 영업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제 신뢰를 오로지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이 관계를 잘 따지고 보면요. 스폰서란 사람은 도움을 주는 후원자, 그리고 파트너는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스폰서는 주지만 서로 윈윈 관계이기 때문에 생색을 내면 안 되는 관계. 파트너를 성공시켜야만 본인이 성공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후원하는 게 원래 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후원한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은 파트너 입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 거지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그 파트너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고객과 영업의 관계에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로 넘어왔는데도 너가 나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그래야 파트너는 믿고 따라간다고 이제 하는 말은 정말 반쪽짜리 말입니다. 반쪽은 맞지만 반쪽은 틀렸어요. 파트너도 스폰서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이런 기초적인 규칙을 따라오는, 적어도 이 정도 따라오는 사람이어야지 스폰서도 후원을 할 때 시간이 나중에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 따라하는 와중에 스폰서 후원을 하고 이러면 제가 1년, 2년 동안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후원을 해도 허송세월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기초교육 안내를 따라오지 않거나 기초교육 미팅도 안 하거나 업무 일지도 안 쓰거나 하루 목표도 없거나 기본적으로 교육을 안 듣거나 세미나도 참석 안 하거나 이 중에서 한 가지도 안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고 저는 도와주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분들은 자기 개발이 되지 않고 발전이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복제가 되지 않고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돼지클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돼지클럽 다들 아시죠? 후원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당만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돼지클럽인데 우리는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신뢰를 잘 줘야 됩니다. 물론 스폰서도 신뢰를 잘 줘야 되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갈등 구조. 갈등 구조가 초유기체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개미들은요, 일벌레들은 정말 일만 합니다. 장군벌레들은 정말 이제 그 관리만 하고, 그리고 여왕벌이 공격받으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이제 방어를 합니다.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도 여왕벌을 지켜내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그 개미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사업자입니다. 각자 사업자. 이걸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은 스폰서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사고 속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만남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도 개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관계예요. 다만 선배 사업자 입장에서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뿐이고 팁을 줄 뿐입니다.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다 따를 필요도 없어요. 틀린 건 안 하면 되고 자기 주관대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불만, 불평,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말 무의미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등의 모든 근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갈등의 모든 근원, 원인은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자만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대신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스폰서가 뭔가 해줘야 되고 파트너가 잘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스폰서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파트너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은 사실상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조바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생긴다 이런 거예요.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 시스템으로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절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는데 절대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안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무의식이 알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다면 불안감이 생기고 이런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사실상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뭐 짧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시간만 그냥 흐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이런 경우들을 봤지만 그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 남한테 기대는 마음들, 자기 자신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지켜야 되고 신뢰를 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 여러분들 악어와 악어새 관계 잘 아시죠?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그 입에 들어가서 악어 입에 있는 이제 벌레라든지 뭐 기생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악어새는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고 악어는 양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악어가 입에 악어새가 탁 앉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서로 필요한 관계. 스폰서, 파트너 간에 서로 잘하는 것을 극대화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직급은 휴지통에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찍새, 딱새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찍새는 뭐예요? 찍새는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을 찍어오는 사람, 딱새는 앉아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새로서의 역할을 정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딱새를 하려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찍새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직급에 무관하게. 직급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딱새를 못하는데 딱새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찍새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구두를 잘 찍어오는 사람, 그리고 잘 닦는 사람 계속 닦으면 돼요. 그래서 이 비중은
찍새 9명에 딱새 1명 정도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잘 돌아가요. 그래서 후원이 어려운 사람은 계속 소비자를 만드시고요. 스폰서에게 붙여주고 안내를 받으시면 돼요. 후원의 질이 안 좋은데 계속 후원을 하려고 하면 팀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 그러면 평생 찍새여야만 하느냐? 나도 딱새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찍새를 열심히 하시면 딱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를 열심히 만들어서 스폰서에게 많이 붙여주면 스폰서가 리크루팅하고 안내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찍새로서의 역할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새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찍새를 열심히 하셔야 경험치가 쌓이고 딱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직급은 없고 후원자와 후원 요청자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으로 역할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분명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직급이 지금 있다면요, 그것을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가지고 그냥 괜찮은데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직급이 판매사다, 팀장이다, 국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금 소득을 보세요. 실질적인 소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보셔야 돼요. 그걸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원이 자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후원이 가능한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 자신 있는 사람이 후원을 하고 있을 거고 후원이 가능한 사람이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돈이 되고 있는 사람이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있으니까. 머리로는 잘 알 것 같지만 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보다는 되고 이미 뵙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래도 믿음의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죠. 그 믿음의 차이를 극복할 만큼 돈이 안 되고 있을 때도 후원을 할 수도 있지만 잘 못 봤어요. 그렇게 돈이 안 될 때도 자신감 넘치게 하시는 분들을. 근데 돈이 안 될 때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두 번째 조건. 사업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그 터져나오는 자신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스폰서로서 배운 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하나 이제 역할로서는 충실히 일을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걸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모르고 따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크게, 넓게, 멀리 이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로 눈앞에서는 글자가 안 보여요. 글자를 써서 눈앞에 바로 갖다 대보세요. 이게 보이는지.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훤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청이 필수예요. 경청을 3번째로 꼽은 이유는 후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조건,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고 그 사람에 맞게끔 무지개 색깔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고집하는 것만 이제 하게 되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후원을 열심히 하시면 역할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이 사진, 이 개미집이 여러분들 봤을 때 리더스 클럽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 2억 정도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입장,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애터미는 초유기체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개미가 이런 큰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연봉 1억, 2억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 첫 단추는 14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만 원 정도의 수당을 오로지 100% 여러분들의 소비자를 만들고 계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후원과 시스템으로 인해서 30만 원이 될 거고요. 30만 원이 되면 스폰서를 소개해줄 사람이 왜 없겠어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6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60만 원 되고 나면 몇 달 뒤에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된 사람은 분명 4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개미집이 여기에 10분의 1의 크기가 됐을 때 앞으로 이렇게 커져나갈 거를 이 연구원들은 알 거예요. 이 개미군락은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구나 알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군락이 형성되면 그 개미집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학습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